여러분 오늘 아침 어떤 커피를 드셨나요? 1,000원대 테이크아웃 커피? 아니면 10,000원에 가까운 스페셜 커피? 여러분이 마시는 그 한 잔의 커피 뒤에 숨겨진 재무적 이야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매출액 1위는 어떤 브랜드가 차지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예상하셨다시피 무조건 스타벅스가 차지했겠죠. 스타벅스의 2023년도 매출액은 무려 2조 9천억,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스타벅스와 바로 2위로 차지하고 있는 투썸플레이스 간의 매출액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거의 6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4,800억, 메가커피 3,600억, 이디야 2,700억, 풀밭에 1,900억 이런 매출액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1위인 스타벅스의 매출액은 이 네 가지 커피 업체들을 합친다 하더라도 스타벅스 매출액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단순히 이 스타벅스의 매출액을 다른 브랜드들의 매출액과 비교하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는 전부 직영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먹는 아메리카노 4,500원이 스타벅스의 매출 4,500원으로 즉시 기록이 됩니다. 근데 투썸플레이스 가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시게 되면요, 저 투썸플레이스의 매출 4,800억은 사실 가맹 본부의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서 커피를 드시더라도 투썸플레이스의 매출 4,800억에 즉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원두를 주문하고 이 투썸 본사에서 이 원두를 가맹점에 보낼 때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스타벅스의 매출액이 다른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더 잡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이 비교 수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저가 커피 드시면서 아니 이 1,500원짜리 커피를 사면서 얼마나 많이 남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일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컴포즈 커피, 메가 커피, 더 벤티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컴포즈 커피의 경우에는 최근 4,700억 원에 매각이 되면서 굉장히 이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컴포즈 커피의 영업이익률 몇 %인지 아십니까? 네, 무려 41.3%로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 스타벅스는 매출액이 3조 원에 달하지만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 9.4%부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4.8%까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순위에도 나와 있지는 않죠. 자, 저가 커피의 영업이익률 왜 이렇게 높은지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탑5 역시 매출 3조 원을 기록한 스타벅스가 영업이익도 1,40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메가커피 700억, 컴포즈 360억, 투썸 260억, 더벤티 1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커피 1,500원에 드시지만 본사는 메가커피는 무려 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커피를 많이 드시는지 이것만 계산해봐도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점포수 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점포수 길만 가면은 많은 커피 전문점들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요즘은 신경 안 쓰고 지나다니지만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한번 돌아다니시다 보면 얼마나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이 점포수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은 점포수를 차지했을까요? 자, 먼저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2023년 데이터 기준으로 이디야의 데이터는 3,000개의 점포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어서 메가커피가 2,100개, 그리고 컴포즈 커피가 1,900개, 그리고 전부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매장 수는 무려 1,893개나 됩니다. 이어서 투썸의 1,400개, 백다방 1,200개. 이게 2023년도 데이터고요. 사실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 8개월 동안에도 이 브랜드들의 점포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또 확인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작년에 공시된 정보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스타벅스 매장 수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 스타벅스의 매장 수는 전부 다 직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1,900개에 가까운 매장이 있다는 것은 컴포즈 커피만큼 스타벅스 매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3조가 사실 1,900개 매장에서 나온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의 스타벅스 매장 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나라 인구수는 5,100만 명이죠. 일본의 인구수는 1억 2천만 명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의 매장 수는 한국과 일본이 9개, 8개 내지 10개 내외로 차이가 납니다. 즉 일본의 매장 수와 스타벅스의 한국 매장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수 대비 스타벅스의 매장 수로 따져봤을 때 한국인들의 스타벅스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런 저가 커피들의 성장세가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추세를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커피의 가맹점 수를 보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저가 커피 이용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금액입니다. 보시다시피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저가 커피에 이용되는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저가 커피의 대표 주자 두 브랜드가 있죠. 메가커피와 그리고 컴포즈 커피입니다. 자, 먼저 메가커피의 가맹점 수를 보면요. 2019년 불과 400개. 사실 이 불과 400개라는 것도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23년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된 가맹점 숫자는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2,15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5년 만에 5배나 성장하면서 정말 1,400억에 해당 커피가 매각되는 일도 발생을 했었죠. 네, 이 메가커피와 비교되는 컴포즈 커피의 성장세를 보면 더욱더 놀라운데요. 같은 기간 메가커피가 5배 성장할 동안 컴포즈 커피는 무려 9배가 성장했습니다. 2019년에 대략 214개에서 시작한 가맹점 숫자가 2023년에는 1,900개로 9배가 성장하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2021년부터는 심지어 스타벅스의 가맹점 수를 추월하면서 전체 커피 브랜드 중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컴포즈 커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고 이런 가맹점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성장세를 발판 삼아서 필리핀에 있는 모 기업에게 4,700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매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BTS 멤버의 뷰가 이 컴포즈 커피의 메인 모델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처럼 모든 커피 브랜드들은 런칭만 하면 항상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걸까요? 1,400억에 매각된 메가커피, 그리고 4,700억에 매각된 컴포즈 커피. 여러분들 혹시 2010년도부터 2014년을 주름 잡았던 커피 브랜드 카페베네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카페베네는 정말 그 당시에 TV에도 굉장히 많은 광고와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한 시트콤의 엔딩 장면으로도 유명했었는데요. 이 카페베네는 사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최근에는 브랜드가 사라지기 직전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카페베네는 왜 컴포즈, 메가커피와 달리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없었는지, 그 카페베네의 실패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커피 왕국이라 불렸던 카페베네는 2010년 당시 카페베네의 전국 매장 수 500개를 넘기면서 스타벅스의 직영점 360개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당시에 업계 1위를 올리면서 스타벅스를 제쳤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카페베네의 전성기는 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베네는 2012년도에 최대 호황기를 겪었고 이후에는 내리막을 걸었는데요. 매장 수를 보시면 카페베네는 2010년 500개에서 2015년 850개로 급격한 성장을 하지만 이 점포 수가 단순히 늘리는 걸로 영업이익률이 충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점포수 증가에만 의존했었던 이 사업 구조 때문에 카페베네는 점포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무적으로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스타벅스는 2010년도부터 2024년까지 정말 꾸준하게 매장 수가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카페베네는 이제 더 이상 눈을 씻고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카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카페베네가 몰락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무리하게 해외 진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부터 카페베네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가맹점들을 내면서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카페베네의 전 대표였던 강훈 사장님께서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면서 한국의 카페베네가 외국에 진출하게 되면은 정말 멋진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터뷰를 하셨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거와 달리 스타벅스는 우리 한국 내에서 국내 시장을 단계적으로 잘 확보해 나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컴포즈나 메가커피의 전략도 사실은 카페베네처럼 중간 시장을 잡는 게 아니라 아예 저가 시장을 공략하면서 새로운 저가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것과는 달리 기존 시장에서 많은 경쟁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라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카페베네의 성장은 시장 전체의 파이가 증가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었기도 했는데요. 이 맛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더라도 카페베네는 사실 2013년도에 매장 1,000호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제 나이대 또래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퀴베네라는 웃지 못할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어딜 가든지 보이는 매장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됐었죠.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 카페베네의 수익은 2012년 말 최대 2,207억의 매출과 66억 원의 영업이익을 마지막 호황기로 맞으면서 끊임없는 내리막길을 타게 됩니다. 네, 카페베네는 이런 법정 관리를 통해서 다시 재기의 기회를 노려봤지만 사실 이 카페베네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카페베네는 현재 6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인 24년도 2분기 공시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매장 수도 2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폐업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카페베네의 실패는 정말 너무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하고 내실을 다지지 못한 결과로서 다른 커피 브랜드들과는 좀 비교되게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